여러분, 지금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우린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바닥에 몸을 맡기고 있죠. 발바닥 아래 단단한 땅이 느껴지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 발밑에 있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허공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는 둥글고 우주에 떠 있다고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 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은 정말이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돌멩이 하나도 손에서 놓으면 툭 하고 떨어지는데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지구가 허공에 그냥 떠 있다? 아니,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언가로 받치고 싶어 했죠. 거대한 거북이부터 강력한 신의 어깨,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끈까지. 오늘은 인류가 발밑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중력과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고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상상력의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이 무거운 땅이 물 위에 그냥 뜰 리가 없어. 누군가 아주 튼튼한 존재가 받쳐줘야 해.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전설 속의 거대한 거북이 아쿠파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북이 한 마리. 그런데 거북이 등은 둥글잖아요. 그 위에 흙을 부으면 다 쏟아지겠죠. 그래서 힌두 신화에서는 거북이 등 위에 코끼리들을 세웠습니다. 보통 4마리, 많게는 8마리의 우주 코끼리들이 거북이 등 위에서 끙끙대며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지구를 받치고, 거북이는 딱딱하고 튼튼하니까 코끼리를 받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에 어떤 영국 사람이 인도 철학자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좋아요, 선생님. 지구는 코끼리가 받치고 코끼리는 거북이가 받친다고 칩시다. 그럼 그 거북이는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거북이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철학자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죠. 그 거북이 밑에는 또 다른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요? 거기서부터는 끝까지 전부 거북이입니다. 바닥 끝까지 거북이만 계속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한 거북이 이론입니다. 서양도 비슷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 아시죠? 보통 둥근 지구를 어깨에 맨 근육질 거인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아틀라스가 짊어지고 있는 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이 무거운 동뚜껑 같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받치지 않으면 저 무거운 하늘이 땅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걱정했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벌을 받은 아틀라스가 서쪽 끝에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신화는 더 로맨틱합니다. 땅의 신 게브는 남자고 하늘의 여신 누트는 여자였는데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꼭 껴안고 있었대요. 그런데 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신 슈가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발로는 땅을 밟고 손으로는 하늘을 번쩍 들어올려서 억지로 떼어놓았죠. 그 벌어진 틈, 그게 바로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에게 우주는 꽉 차 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꽉 잡고 받치고 버티고 있어야 안심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대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미스터리한 문장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성서에 나오는 욥기라는 책 26장 7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잠깐만요. 코끼리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뇨?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말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무를 뜻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들 땅은 물 위에 떠 있다거나 신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던 그 시절에 도대체 이 욥기의 저자는 무슨 생각으로 지구는 허공에 텅 빈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썼을까요? 물론 현대과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인이 중력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신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거북이나 코끼리 같은 건 필요조차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멋진 시적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구가 텅 빈 공간에 홀로 떠 있다는 이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이미지가 수천 년 전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신화의 시대를 넘어 이성의 시대로 가봅시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괴짜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지구를 바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구는 우주 허공에 둥둥 떠 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이보시오. 그럼 왜 안 떨어집니까?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지구가 우주 정중앙에 있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든 방향이 지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굳이 아래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로 갈 이유는요? 갈 곳을 특별히 못 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관심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게을러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갈 곳을 못 정해서요. 물론 지금 과학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지만 지구 아래에 기둥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낸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7세기, 사과나무 아래 그 남자 아이작 뉴턴을 만날 시간입니다. 뉴턴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왜 저 달은 안 떨어지지? 당시 사람들은 달은 신성하니까 법칙이 달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뉴턴은 사과를 당기는 그 힘이 우주 끝까지 뻗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뉴턴은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일명 뉴턴의 대포입니다. 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대포를 설치합니다. 대포를 뻥 쏘면 포탄은 날아가다 땅에 떨어지겠죠? 화약을 더 많이 넣어서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그럼 아주 강력하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포탄은 중력 때문에 분명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포탄이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구가 둥글게 굽어지는 만큼 포탄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땅은 나 둥그러하고 아래로 꺼지는데 포탄은 나도 떨어지고 있어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결국 포탄은 땅에 영원히 닿지 못하고 지구를 빙빙 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입니다.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달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땅을 빗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끈의 이름을 만유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입니다. 1907년 특허청 의자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은 뜬금없는 상상을 합니다. 지붕 수리를 하던 사람이 실수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동안은 자기 몸무게를 못 느끼겠지? 이 단순한 생각에서 우주를 뒤흔든 상대성 이론이 탄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뉴턴 선생님, 서로 당기는 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사과는 왜 떨어지고 달은 왜 돕니까?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매트리스가 푹 꺼지겠죠? 거기에 작은 구슬을 굴리면 구슬은 볼링공이 파놓은 웅덩이 경사를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볼링공이 구슬을 당긴 게 아니에요. 구슬은 그냥 길 따라간 건데 바닥이 휘어 있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태양이 우주를 휘어놓았고 지구는 그 굴곡을 따라 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것도 지구가 당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휘어진 공간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땅바닥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거북이 등에서 시작해서 기둥을 지나 보이지 않는 끈을 잡았다가 이제는 휘어진 시공간의 미끄럼틀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는 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거북이가 필요했고 욥기의 저자는 신의 권능을 보았고 뉴턴은 수학을 보았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굴곡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바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지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낸 거대한 우주의 굴곡 속에 안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보증하건대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우주를 여행하는 중이니까요.